당신은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청혼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난쟁이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고 하루 만에 아침에는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오후에는 바다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연이 너무도 경이로워 숨이 멎을 정도이고 얼음 호수는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며 동굴은 은하수처럼 빛납니다. 이곳은 바로 뉴질랜드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미국에서 한 달에 약 2,000달러, 약 270만 원을 써야 한다면 뉴질랜드에서는 단지 약 1,000달러, 약 135만 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일까요? 그 답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뉴질랜드에 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20. 뉴질랜드 세상의 끝에 위치한 땅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호주조차 1000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고립된 땅.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뉴질랜드입니다. 세계에서 잊힌 듯한 이곳은 수많은 경이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 US 뉴스앤드 월드 리포트는 뉴질랜드를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9위로 선정했습니다. 장엄한 자연경관, 안전한 환경, 그리고 친절한 이민정책 덕분입니다. 뉴질랜드의 대도시 중 하나인 오클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훌륭한 공기질, 따뜻한 공동체가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뉴질랜드를 현대 세계의 먼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북섬과 남섬 2개의 주요 섬과 700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구성된 이 나라는 미국 콜로라도주보다 약간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단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뉴욕시 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곳에는 2,900만 마리의 양이 살고 있어 한 사람당 양이 6마리씩 있는 셈입니다. 사람 구성은 유럽계, 마오리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아시아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인데 한때 사라질 뻔했던 마오리어는 이제 학교와 문화생활에서 활발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직접 보기 전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눈 덮인 산, 수정처럼 맑은 빙하 호수, 울창한 열대우림, 끝없이 펼쳐진 깨끗한 해변. 온화한 기후와 사계절이 뚜렷하여 겨울은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집니다. 붕방구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매우 낯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침에는 스키, 오후에는 서핑. 산과 바다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하루 안에 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모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진정한 천국입니다. 19. 진짜 호빗 마을 가운데 땅을 걷다 처음 반지의 제왕을 봤을 때 그 기분을 기억하시나요? 푸른 언덕, 동그란 문, 프로도 베긴스의 평화로운 마을 호빗 마을. 믿기 힘들겠지만 이곳은 단순한 영화 세트장이 아닙니다. 꿈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북섬 마타마타 지역의 구불구불한 언덕들 사이에 위치한 호빗 마을은 원래 200에이커 규모의 낙농장에서 시작된 영화 촬영지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대성공 이후 이 마을은 그대로 보존되어 전설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44개의 호빗집을 걸으며 산책할 수 있고 푸른 채소밭을 지나며 형형색색의 둥근 문, 아침 연기를 피우는 작은 굴뚝, 수작업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된 가구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처럼 생생해서 진짜 호빗이 살고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타마타 사람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처음 보는 당신에게도 버디라고 부르며 따뜻한 미소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낮에는 농부지만 밤이 되면 가운데 땅의 가이드가 되어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세계에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린 드래곤 펍에서 빌보가 축배를 들었던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고 간달프가 말을 타고 들어왔던 파티 트리 아래에 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이곳에서 열며 호빗 복장을 하고 춤추고 축제를 즐깁니다. 점유경 세가 넘은 마오리 사람들도 이곳을 작은 꿈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의 마음속 순수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어떤가요? 빌보의 집을 방문하고 호빗 친구들과 건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아직 망설여지거나 동화는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숫자 6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아직 꿈꾸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18. 멋진 여성들의 땅. 당신이 아름다움이란 완벽한 화장이나 화려한 드레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뉴질랜드 여성들을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장엄한 산맥과 푸른 바다 사이에서 자라났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야외 활동 후의 환한 미소가 새로운 매력의 기준이 됩니다. 웰링턴에서 퀸스타운까지 스포츠웨어를 입고 픽업 트럭을 몰며 새벽에 서핑을 즐기고 밤에는 모닥불 곁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머리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진솔함과 자신감, 자유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뿜어냅니다. 뉴질랜드는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곳의 여성들은 독립적인 정신으로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회사를 운영하고 농장을 관리하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웰링턴에서는 데이트에서도 여성이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개방적입니다. 카페에서 등산 팁을 나누며 굿데이, 메이트 라며 활기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들은 국제적인 사랑에도 열려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친절하고 진심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단순한 삶을 나눌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멋진 키위 여성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뉴질랜드 사람들의 흥미로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17. 기묘하고 영감을 주는 축제의 땅. 당신이 축제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춤추는 행사라고 생각했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축제는 하나의 문화 선언이며 키위들이 소리, 빛, 그리고 약간의 기이함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수도 웰링턴에서는 월드 오브 웨어러블 아트, 와우라는 독특한 패션 행사가 열립니다. 금속, 나무, 말린 꽃, 심지어 전자회로판으로 만든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레이저 조명, 전자음악, 현대무용과 함께 무대 위를 걷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예술, 기술, 상상력이 폭발하는 시각적 공연입니다. 티켓은 록 콘서트만큼 빨리 매진되며 이는 예술적 영혼을 위한 무대입니다. 3월에는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파시피카 축제에 참여해보세요. 평화로운 공원이 남태평양의 살아있는 지도로 변신합니다. 피지, 톤가, 사모아 등 10개 이상의 섬문화가 전통춤과 폴리네시아 드럼,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리트 푸드와 함께 펼쳐집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태평양 섬 문화 축제로 뉴질랜드가 단순한 섬나라를 넘어서 남반구의 다문화 중심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1에서 2월 설날 즈음에 뉴질랜드를 방문한다면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리는 랜턴 페스티벌에서 동양의 색채에 빠져보세요. 수천 개의 등이 밝히는 거리, 전통 사자춤, 동양음악, 따끈한 딤섬,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 중국인과 아시아 커뮤니티에게 이 축제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정체성과 전통,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16. 뉴질랜드에서만 가능한 원시적 스파 체험. 콜로라도에서 야외 자쿠지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야생적인 경험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자연 그 자체가 당신을 치유하는 장소, 뉴질랜드입니다. 특히 로토루아는 뉴질랜드의 온천 수도로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지 휴식을 넘어서 하늘과 땅과 연결되기 위해 목욕을 합니다. 숲속의 삼나무 욕조에 앉으면 땅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자연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집니다. 마오리족에게 이 목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정화하는 의식이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헬스게이트에서는 전통적인 미네랄 머드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수세기 전부터 마오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이 천연 화장품은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후에는 멈춰버린 화산 분화를 바라보며 온천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위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평온함은 거의 초현실적입니다. 또한 퀸스타운의 유명한 온센에서는 레마커블스 설산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반지의 제왕의 배경처럼 느껴지며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청혼하거나 결혼기념일을 기념합니다. 혹은 단순히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스크린도 소음도 없는 오직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만 존재합니다. 이런 체험의 가격은 3,060달러 약 45만 81 000원 정도입니다.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본연의 자아와 자연 그리고 깊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티켓이죠. 그렇다면 5성급 호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시 숲속 작은 나무 욕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5. 와이토모 지하 은하수 속을 떠다니는 여정. 뉴질랜드에서는 별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는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아라치노캄파 루미노사라는 수백만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지하 은하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동굴은 3천만 년 전 석회암으로 형성된 곳으로 공룡이 존재하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반딧불이들이 거미처럼 실을 뽑고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빛을 내며 사냥한다는 점입니다. 매우 독특한 방식이지만 그 덕분에 이토록 환상적인 광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아무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조용히 떠다니게 됩니다. 손전등도 말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물방울 소리와 머리 위 별처럼 반짝이는 동굴 천장만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느낌으로 할리우드 영화의 어떤 CGI보다도 더 환상적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영화 제작자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백 년 전 마오리족이 처음 발견한 이후로 그들에게는 신성한 영적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1889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된 이래로 현재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관광객이 이 놀라운 자연의 경위를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14. 볼드윈 스트리트.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서 있기만 해도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는 길을 본 적이 있나요? 뉴질랜드 더니든에 위치한 볼드윈 스트리트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경사도는 무려 38%로 가로로 2.74m 이동할 때마다 거의 1m를 올라가게 됩니다. 2019년 이 타이틀이 일시적으로 웨일즈의 다른 거리로 옮겨졌지만 1년 후 기네스는 측정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볼드윈 스트리트에 기록을 돌려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승리를 축하하며 거리의 모습을 티셔츠, 커피잔, 강아지 목걸이에까지 인쇄해 판매합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자동차는 옆으로 주차해야 하며 주민들은 매일 언덕을 오르내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롤러스케이트처럼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길 옆 집들은 기울어져 보이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평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언덕 꼭대기까지 달리는 경주도 열리는데 참가자들은 메달과 함께 단단한 종아리를 얻게 됩니다. 겨울에는 자연 눈썰매장이 되고 언젠가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지만 케이크는 자르기도 전에 전부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13. 황가누이. 대통령이 있는 작은 마을. 황가누이는 마나와투 황가누이 지역의 작은 마을로 주민은 약 30에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을은 스스로 독립공화국을 선언하고 자체의 여권과 공휴일 그리고 대통령까지 있습니다. 정부 건물도 있으며 이는 100년 된 빅토리아풍 법을 개조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맥주를 마시며 단 몇 달러, 약 2,700에서 5,400원만 내면 황가누이 공화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마을 내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기 하나, 지붕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직접 넣고 직접 계산합니다. 이 마을의 문화는 단 하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 낮에는 문을 잠그지 않고 경찰도 CCTV도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100년 넘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풍스러운 나뭇집에 살고 뒷마당은 염소 우리이거나 차고일 수도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염소와 속삭이는 남자 데이브, 깃발의 여왕 나이나 같은 독특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2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후보는 사람일 수도, 강아지일 수도,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이곳에 이사하고 싶다면 누구나 가능하고 어쩌면 당신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 키위 날지 못하는 새가 국가의 상징이 되다. 많은 나라들이 사자나 독수리를 국가 상징으로 삼지만 뉴질랜드는 날지 못하고 야행성이며 매우 수줍은 새를 자랑스럽게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길고 약간 휘어진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보다 후각에 더 의존하는 드문 새입니다. 이들은 부리를 생물학적 센서처럼 사용해 땅속의 지렁이와 곤충을 냄새로 찾아내는 마치 자연 속의 작은 탐정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키위의 알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한 개의 알이 어미 체중의 25%에 달할 수 있어 자연계에서 몸 크기 대비 가장 큰 알을 낳는 새 중 하나입니다. 키위는 평생 단 하나의 짝과 함께합니다. 함께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조용하지만 꾸준히 새끼를 기릅니다. 이 작고 귀여운 새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존재를 넘어 겸손하고 끈기 있으며 독특한 뉴질랜드인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키위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에서는 키위 횡단주의라는 도로 표지판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새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키위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충성심과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키위를 만나고 싶다면 로토로아, 질랜디아 같은 보호구역을 방문해보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걷고 소근소근 말하세요. 이 친구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당신도 이 수줍은 새가 국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11. 웰링턴 작고 기묘하며 바람 많은 수도 12월 어느 날 아침 웰링턴 시내를 걸어보세요. 교통체증은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의 모자가 몇 킬로미터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풍속은 시속 36.5km, 시속 22.7마일로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윈디 웰링턴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이 강풍을 자연의 속삭임처럼 여깁니다. 바람 외에도 웰링턴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며 녹음이 우거진 언덕과 맑은 만, 독특한 건축물이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시적인 도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쿠바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면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그리고 100년 된 에드워디안 건물 옆에 자리한 빈티지 카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직 자전거로 지나갈 때만 작동하는 분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문화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경적 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고 버스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운전기사가 공짜로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면 커트니 플레이스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가 문을 열고 재즈와 마오리 민속 음악이 거리를 채웁니다. 당신은 춤추는 사람들 틈에 섞이거나 한쪽에서 현지 와인을 마시며 마오리 전설을 들려주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적인 도시의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0. 뉴질랜드 필터가 필요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 여행이란 그저 멋진 사진 몇 장을 찍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뉴질랜드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곳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한 순수하고 경이로운 장면들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낚시하러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질랜드, 특히 서던 알프스 지역에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빙하 계곡의 시냇물까지 이동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낚시줄을 들이우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밀포드 사운드. 밀포드 사운드는 검은 거울처럼 빛나는 호수와 그 위에 비친 하늘, 수백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구름 속을 가르는 카약 여행과 눈 덮인 산맥을 도는 헬리콥터 비행까지 모든 것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남쪽의 테카포 호수, 레이크 테카포는 수정 같은 청록색으로 빛나며 포토샵도 필터도 필요 없는 현실 배경화면과 같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세계 최고의 별 관측지 중 하나로 변모하고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도 필요 없습니다. 와이망구, 웨이맹교 위 지열지대에서는 샴페인 풀이라는 온천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과 네온 그린이 섞인 신비로운 물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수천 년 된 빙하에 직접 손을 대고 싶다면 프란츠 요제프 빙하, 프렌즈 조세프 글레이셔를 찾아가 보세요. 몇 시간의 트레킹 끝에 도달할 수 있고 근처에는 몸을 녹일 수 있는 온천도 있어 완벽한 보상이 됩니다. 에이블 태즈먼 국립공원, 아벨 태즈먼 내셔널파크에서는 황금빛 해변을 따라 카약을 타며 바다사자들과 조우하고 별빛 아래 모래사장에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쿡산, 에오레키, 마운트 쿡입니다. 헬기를 타고 빙하 위를 비행하거나 드라마틱한 경치를 따라 등산을 하며 세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9. 뉴질랜드에서는 코를 맞대며 인사한다. 악수는 잊어버리세요. 뉴질랜드, 특히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는 마오리 문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사는 코 맞대기입니다. 이 전통 인사법은 홍기라고 하며 두 사람이 코를 맞대고 삶의 숨결을 서로 나누는 의식입니다. 마오리족에게 홍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존중과 연결,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한 많은 여행자들은 이것이 여행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 마오리 여성은 전통적으로 먼저 청혼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수공예 팔찌와 같은 선물을 건네며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마오리 문화에서는 사랑이란 두 사람 사이의 평등한 선택입니다. 미국식 사고방식에는 낯설 수 있지만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마오리족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로토루와 같은 지역에서. 그들은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며 행기라는 방식으로 음식을 요리합니다. 땅속에 음식을 묻고 뜨거운 돌로 찌는 방법입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불가에 둘러앉아 나눕니다. 그들에게 있어 모든 바람, 새소리는 조상의 영혼이 깃든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행사 전에는 종종 하카라는 전통 전사를 위한 춤을 추는데 이는 보는 이의 소름을 돋게 합니다. 하카는 자부심, 정체성,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장례식, 스포츠 경기 등에서도 공연됩니다. 그 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자랑스럽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8. 양과 산책하기. 뉴질랜드의 비공식 국민 취미 강아지 산책은 흔히 들어봤겠지만 50kg에 달하는 양을 데리고 호빗 마을에서 튀어나온 듯한 들판을 걷는다면 어떨까요? 뉴질랜드, 특히 와나카, 오타고, 퀸스타운 같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양을 임대해 반려동물처럼 산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입니다. 직접 털복숭이 친구를 선택하고 산책시키고 이름도 불러주고 쓰다듬고 아름다운 시골 배경 속에서 셀카도 찍을 수 있어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뉴질랜드에는 2,5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살고 있으며 이는 사람 수의 거의 5배입니다.
많은 목장에서는 양 산책을 독특한 관광 체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배우고 초원의 언어를 이해하며 양도 반려동물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양들은 옆에 앉아 쉬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며 심지어 포즈를 취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곳의 목동들은 자랑스럽게 말하죠. 우리 각자 고유한 휘파람 소리가 있어요. 제 양은 제 소리를 알아듣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는 전국 양 휘파람 대회도 있으며 한때 양 전속 지휘자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닌 키위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7. 뉴질랜드 독보적인 미식 천국. 뉴질랜드 요리가 양고기와 파이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당신의 미각도 진짜 여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마오리족의 전통 요리 향이 행기로 시작해보세요. 화로나 캠프파이어 대신 고기와 채소를 땅속에 묻고 뜨거운 돌로 덮은 다음 자연의 열과 시간이 음식을 익혀줍니다. 프라이팬도 불도 없지만 은은한 훈연향이 고기 속까지 스며들어 깊은 조상의 맛을 전달합니다. 더 도전적인 맛에 도전하고 싶다면 트리파오아 검은 전복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보석처럼 빛나는 껍질을 가진 이 해산물은 미각은 물론 문화적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초록 홍합. 뉴질랜드산 그린 머슬은 크고 육즙이 가득하며 백포도주에 쪄내거나 마늘치즈와 함께 구워 먹는 방식으로 많은 미국인 여행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케나를 드셔보세요. 살아있는 성게로 마오리족에게는 바다의 선물이라 불리며 고급 스시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뉴질랜드판 캐비아입니다. 물론 축제의 양고기 바비큐가 빠질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향기롭고 육즙이 가득한 양고기는 감자와 특제 소스와 함께 즐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단하지만 절대 질리지 않죠. 디저트로는 뉴질랜드의 대표 케이크인 파브로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삭한 겉과 구름처럼 부드러운 속, 그리고 싱싱한 과일이 올라간 이 케이크는 모든 키위식 식사의 달콤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줄 음료는 바로 LMP 레몬&, 페어로와의 약자로 뉴질랜드 특산 레몬 탄산음료입니다. 이 음료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실제로 파에로와 마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벽 모양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쯤 읽으셨다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뉴질랜드는 정말로 놀라운 나라구나. 이제 슬슬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전에 뉴질랜드가 진짜로 살기 좋은 천국인지 알아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6.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불평등.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토착 원주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지만 뉴질랜드 전국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마오리족입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유럽계 뉴질랜드인보다 6에서 7년 짧으며 만성질환, 빈곤, 실업률도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19세기 마오리족은 1840년에 체결된 와이탕이 조약, 웨이탄기 트리티 이후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를 잃었습니다. 이 조약은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국 식민 당국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마오리족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는 생계, 언어, 정체성, 사회적 지위의 상실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처는 세대를 거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오리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매우 높고 이는 실업 오른쪽 화살표 범죄 오른쪽 화살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오리어를 학교 교육에 다시 도입하고 원주민 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의료, 법제도 내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뉴질랜드는 분명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며
이 나라의 영혼을 지닌 마오리족은 단지 말이 아닌 강인한 존재감과 끈기로 정의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 아름답지만 만만하지 않은 자연. 뉴질랜드는 장대한 산악 트레일, 수정처럼 맑은 빙하 호수,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자만심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수색구조 서치 앤드 레스큐 NZ에 따르면 매년 4,000건 이상의 구조 작전이 진행되며 그중 약 800건은 관광객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한 사례로는 길을 잃거나 절벽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저체온증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날씨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바뀝니다. 화창했던 아침이 몇 시간 안에 우박, 강풍, 짙은 안개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단순히 반바지에 물병 하나, 스마트폰만 들고 출발하는데 몇 시간 후에는 방한복, 위성 위치 장비, 비상용 손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여행객들에게 철저한 사전 준비를 권장하며 트레킹 출발 지점에 직원을 배치해 준비가 부족한 탐험객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플랜 마이 워크라는 앱을 통해 안전한 여행 계획을 돕고 개인용 비상 위치 송신기 PLB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자연에 도전한다면 목숨뿐 아니라 지갑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 없으면 치료비 폭탄. 감기 하나에도 파산 위기. 뉴질랜드는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지만 국제 관광객에게는 의료 서비스가 무료가 아닙니다. 여행자 보험이 없다면 응급실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재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한 번 방문 비용은 보통 2,000 뉴질랜드 달러 NZD, 즉 약 200만 3천 미국 달러에 이릅니다. 만약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경우 총 비용은 10,000달러 USD를 훌쩍 넘을 수 있으며 이 금액에는 구급차, 약값, 회복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뉴질랜드에는 ACC, 액시던트 컴펜세이션 코퍼레이션라는 사고 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낙상, 스포츠 사고, 교통사고 등의 경우 일정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감기와 같은 일반 질병이나 사고와 무관한 건강 문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ACC의 지원을 받아도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여행자들이 뉴질랜드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보험 없이 여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트레킹 중 맹장염에 걸리거나 퀸스타운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기면 꿈꾸던 여행이 순식간에 악몽 같은 병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직한 조언 하나 드리자면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3. 살기 좋은 천국 속 사라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뉴질랜드는 분명 꿈의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외국 투자자들의 유입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평균 주택 가격이 이미 200만 뉴질랜드 달러, 약 72만 미국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샌프란시스코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반면 평균 임금은 미국보다 3,040% 낮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퀸스타운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가 30에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를 떠나거나 밀집된 다세대 주택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70만 뉴질랜드 달러, 약 50만 USD 이하의 집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주거 위기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높은 월세로 장기간 임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오리족과 저소득층은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열악한 조건의 주거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슬픈 현상도 있습니다. 밴, 소형 트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자유로운 유목 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집을 임대하거나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클랜드나 웰링턴 외곽 주차장에서는 벤을 개조해 가정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숨은 노숙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차고, 텐트,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2. 뉴질랜드의 생활비 살기 좋지만 결코 저렴하지 않다. 뉴질랜드에서의 삶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도 크게 낮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영국보다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집세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웰링턴이나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도시에서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임대료가 주당 800에서 1000달러 USD에 달합니다. 소도시에서는 약 주당 750달러 수준입니다. 기본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고속인터넷은 월 30만 500달러 수준입니다. 휘발유는 갤런당 약 11달러입니다. 일주일치 식료품, 채소, 생선, 현지산 양고기, 제철 과일은 평균 6,080달러가 듭니다. 중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면 한 끼에 5만 100달러가 들고 카푸치노 한 잔은 35달러입니다. 대중교통은 꽤 신뢰할 수 있으며 단일 승차권은 23달러, 월 정기권은 6,090달러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3,050달러, 기본 치과 검진은 4,060달러 정도입니다. 위의 모든 수치는 평균적인 추정값이며 지역과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실제 물가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뉴질랜드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비자 뉴질랜드 입국의 꿈을 현실로.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대해 다양한 사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정말 이곳에 가고 싶어지셨나요? 모든 것이 아직 당신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양떼가 뛰노는 들판, 은하수처럼 빛나는 동굴, 호빗마을 같은 동화 속 풍경을 꿈꾸고 있다면 뉴질랜드로 합법적이고 간편하게 입국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국가의 시민이라면 전통적인 비자 대신 NZETA, 뉴질랜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수수료는 17 뉴질랜드 달러, 앱을 통해 신청 시 23달러입니다. 여기에 IVL, 국제 방문자 보존 및 관광세 35달러가 추가됩니다. NZETA는 2년 동안 유효하며 한 번 입국 시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국 시민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승인까지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당신의 국적이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기 관광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왕복 항공권, 여행 일정표, 미리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면 월 1000NZD 이상의 재정 증빙, 여행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 편지 등. 심사 기간, 통상적으로 15에서 30일, 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질랜드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뉴질랜드에 관한 독특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